자, 이제 음 둘 다예요. 자, 브랜드사의 성장 루틴입니다. 생각보다 또 브랜드사가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자, 브랜드셀러의 정의와 3대 루틴, 그리고 재구매를 일어나게 하는 루틴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사는 우리 이제 리셀링 판매를 하시는 분들보다 재구매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품을 제조, 생산하시고 브랜드를 했었을 때 그 제품만 백년만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쵸? 신제품이 못해도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 브랜드라고 하면은 1년 이내에 하나, 두 개 상품 정도는 더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로워와 재구매를 하게 될 우리가 예상 고객들을 우리가 미리 확보를 잘 해두면 좋겠죠. 자, 우선은 브랜드셀러가 꼭 해야 되는 루틴이 있어요. 뭐 상품을 매일매일 등록한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자, 브랜드셀러의 3대 핵심 루틴은 콘텐츠 루틴입니다. 열심히 만드세요. 나를 뽐내게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치지 말고 만드세요. 브랜드 스토리와 가치를 전달하는 콘텐츠의 제작,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시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를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허가가 되어 있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2차적으로 브랜드 스토리와 가치, 그리고 특장점, 그리고 당신이 이걸 써야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 루틴을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루틴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반응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전략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서 보실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제품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시그니처가 반반 확률의 가능성도 커요.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A라는 제품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일본에다가도 A라는 제품을 띄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은 해외예요. 문화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초반에 진입하셨을 때는 물론 시그니처 제품,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고 리뷰가 좋았던 제품을 앞세우는 게 좋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제품들이 고객의 이러한 관심과 반응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고객이 보일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데이터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팬심 관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사의 성공의 이러한 여부는 저는 팬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이 제품을 믿고 신뢰하고 신제품이 나와도 나는 사용을 해보겠다. 라는 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충성 고객을 만들고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큐텐츠펜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DM을 통해 갖고 우리가 고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루틴이 시너지를 이룰 때 브랜드 파워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한 달 내에 반응이 안 나왔다고 그다음 달에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다양한 색깔로 시도를 해보는 거.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제로 베이스의 상태로 브랜드를 크지도 못하게끔 성장을 못하게 이렇게 가는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브랜드 톤과 메시지와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큐텐 재팬과 SNS 그리고 이메일 이런 접점마다 일관된 시각적 요소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사용을 했다. 라고 하면은 요 이미지만 사용을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못해도 한 달, 두 달 이상은 계속 다양한 채널로 노출을 계속 시키세요. 그러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거는 한 번 썼으니까 이거 두 번 쓰기는 너무 지겹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트래픽이 도달하지 못한 곳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미지를 고객한테 노출을 시켜주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이 어디서든 이 브랜드를 접했을 때 같은 브랜드임을 즉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저번에 보고선 그냥 흘겨 지나갔는데
두 번째도 보이고 세 번째도 보여요. 그때는 내가 이 이미지를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한 번쯤은 궁금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브랜드사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을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도 그 직원이 봤던 데이터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른 길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되게 브랜드에서 브랜딩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 화살을 쏠 때 1도라도 각도가 틀어지면은 나중에 관역을 못 맞출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정말 작은 하나의 나의 생각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운이 따라준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적중을 할 수도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99%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봤더니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약기법 및 건강증진법 위반 의심 상품 현황이 어느 순간부터 JQSM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위반 의심 상품이 앞에 적혀 있으니 무서움이 느껴져서요. 교체를 해도 계속 위반의 의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 저도 물론 떠 있습니다. 해서 문의하기에다가 문의를 넣었는데 아직 시스템팀에서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뜬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의 우리 상품 코드 번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하기를 넣어봐 주시면은 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두어도 되는 이러한 현상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브랜드의 콘텐츠 루틴에 또 주 1회 꼭 해야 되는 것들 엄청 바빠요. 아마 리셀링 하시는 분들보다 상품 등록의 시간을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리셀링 하시는 분들은 많은 상품을 고객한테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지만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콘텐츠를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유튜브를 저는 활용을 하시는 거를 좋다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브랜드 유튜브 채널에 일본 채널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상품 페이지에다가 이게 동영상이 플레이될 수 있도록 열어두시면은 유튜브와 또 큐텐재팬도 연결이 되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큐텐재팬에 이렇게 상품이 있으니까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가 나올 수 있게끔 작성을 해서 여기로 유입된 고객이 또 이 상품 우리 큐텐재팬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터널을 설계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전략으로 노출을 극대화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해시태그 어디서 우리 제일 많이 들어봤나요? 해시태그 부르는 이름? 해시태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해시태그? 그쵸? 자,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때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자체 내에서 에코스메나 립스 이러한 이제 뷰티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SNS에서 있는 태그가 진짜 태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하나 우리 인스타라든지 또는 트위터 같은 데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 하단에 뜨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뭐 100 플러스, 뭐 999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거기에 있는 순으로 우리가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를 또 볼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그들이 정말로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쓰는 태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키워드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SNS에서 우리가 이런 해시태그 전략으로 노출을 극대화하면서 키워드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팔로워 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가진 가치, 반응률이죠. 얼마만큼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허수라고 하듯이 정말로 막 나는 팔로워가 5,000명씩 되는데 하루에 10개도 안 나가. 판매가 10개도 안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팔로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죽어있는 셀러라고, 죽어있는 팔로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팔로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전략 또는 이렇게 우리 스토어로 들어오지 않는 고객들을 위한 푸시 쿠폰 전략 다시 한번 똑똑똑 일깨워 주는 거죠. 나 스토어 여기 살아있어. 우리 이번에 너네들을 위해서 이번에 메가 할인 기간이니까 생필품에 이런 거 필요하지. 겨울에는 보습이 중요해.
보습크림 또는 겨울에는 이런 따뜻한 양말 한번 신어보는 게 어때? 무브를 하시는 분들은 무브에 맞는 뭐 의류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또는 식품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우리 이렇게 뭐 과자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넷플릭스 한번 보는 게 어때? 이런 아이디어들을 고객한테 노출을 시켜주면은 좋겠죠. 그리고 우리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최적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고객은 흥미를 금방 잃을 수가 있어요. 저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벤트 페이지가 하나 생겼네. 11월에 이벤트 이런 걸 한다네. 그리고 미리 스포를 또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커밍순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크리스마스 때 이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키링을 드립니다. 양말 모양 키링을 드립니다. 또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을 같이 구매를 했을 때 파우치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러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고객은 12월 달에 내가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큐텐 재팬을 들어왔을 때 한 번씩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러한 상세 페이지에다가는 우리가 진행할 이벤트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꼭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요. 핵심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브랜드사는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고객한테 눈에 띌 수 있게끔 예전에 PDRN 제품 아시죠? 뭐 연어, 뭐 추출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DRN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 키워드를 엄청나게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PDRN은 거의 알고 있을 거예요. 연어, PDRN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노출을 시켰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페이지를 리뉴얼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고인물은 썩잖아요. 물을 흐를 수 있게끔 고객들이 봤을 때 물고기도 지나가네, 뭐도 지나가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와 재미와 흥미를 유발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상품 페이지를 PC에서만 하고 PC에서만 확인을 하시는데요. 모바일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모바일에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PC에서는 찌그러지지 않고 되게 괜찮은 이미지로 보이는데 모바일로 들어가면은 가로로 눌려 있거나 세로로 길쭉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다분히 많아요. 근데 이게 리셀러가 아니라 브랜드사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이미지로 우리 보면은 설정도 PC와 모바일의 이미지를 각각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귀찮다고 똑같은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얘네가 분리되어 있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사이즈에 최적화가 안 돼 있다면은 둘 중 하나는 PC든 모바일이든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거나 늘려져 있거나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때그때 모바일로 보기 어렵다면은 예전에 제가 큐텐 대학 때 얘기를 들었어요. 웨일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 모바일 버전으로 열어갖고 우리가 주소 링크 복사해서 모바일로 넣으시면은 보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꼭 상품을 등록하거나 또는 프로모션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바일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랜드사가 어떻게 보면은 리셀링 하시는 분들보다 고객 후기를 정말로 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러한 고객한테 전략도 좋겠죠. 신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의 리뷰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내가 이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 너한테 할인 쿠폰을 줄게. 다음번에 와서 구매를 해줘. 이렇게 보상의 제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UGC, 사용자 생성 콘텐츠라고 하죠. 이벤트 정기를 개최하는 거예요. 베스트 리뷰를 뽑아갖고 고객들한테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UGC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로 하여금 베스트 리뷰, 뭐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하시는 고객들에 한해서 우리가 뭐 2,000엔 쿠폰,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고객 후기로 발견된 제품의 장점을 또 마케팅의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던 내 제품의 장점이 있는 부분을 고객은 꼭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리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를 A/B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고객이 아까 전에 CTR 있죠? 클릭이 안 나는 제품들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A/B 테스트를 해서 어떠한 메인 페이지가 고객이 클릭이 더 잘 나는지, 그러면은 잘 일어나는 테스트 페이지를 가지고 그 제품을 메인으로 밀어붙여야겠죠. 그리고 상품명 키워드의 순서도 실험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격 표시의 방식을 변경을 하는 게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 가격 표시의 변경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5,000원짜리를 판매를 하는데 그냥 상품 페이지에 등록하는 걸로 우리가 20% 할인을 한다 해서 4,000원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타임 세일을 걸어갖고 정기적으로 계속 타임 세일을 걸어서 20%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고객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도 또 필요하겠죠. 애널리틱스에서 유입 전환해서 기타는 정확히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를 저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의하기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지금 벌써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교육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라이브 중에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라이브 중에나 강의 우리가 끝난 직후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교육 자료 및 다시 보기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링크가 확인이 되신다면은 모바일로 들어가 갖고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또는 PC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구매율 꼭 중요하다고 했어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오늘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데 오늘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4월 달부터 시작한 큐텐 대학의 내용들을 모두 우리가 함께 이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속에 유지를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자, 그럴 때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꾸준함입니다.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항상 끼어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새로운 일이 발생되는 게 우리가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오늘 이거는 꼭 하겠다. 예를 들어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업무하는 시간 안에는 나는 다른 걸 하지 않겠다. 또는 이 시간을 나는 패턴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루에 내가 4시간만이라도 큐텐 재팬에 이렇게 시간을 쓰겠다. 이러한 루틴이라는 거예요. 딱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조금은 유연하게 나의 스케줄에 맞게끔, 나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 주기. 일간으로는 무조건 CTR, 그리고 CVR, 이러한 광고의 효율들과 클릭률들, 이러한 것들을 꼭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로 보면은 전략을 재수립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재구매 고객은 구매창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널리틱스 들어가면은 재구매 고객들이 얼마만큼 재구매를 했는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뷰티도 있고요. 식품도 있고요. 의류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카테고리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펜을 만드는 소통 루틴. 이거 되게 쑥스러워서 하기 힘들 거예요. 브랜드사도. 그런데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자, 매월 베스트 리뷰 선정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리뷰 작성자에게 포인트나 쿠폰 보상 제공을 하는데 만약에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포토 리뷰를 제공을 해주는 고객들한테는 통 크게 하나 쏘세요, 그냥. 100Q 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하면 1,000원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한 포인트를 준다 대신에 동영상 리뷰, 포토 리뷰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고객들한테 조금 통 크게 내가 리뷰를 좀 있었으면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토 리뷰와 영상 리뷰의 차등적인 보상, 그냥 텍스트 리뷰와 포토 리뷰죠. 텍스트 리뷰와 포토 리뷰에 차등 보상을 적용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부정 리뷰에도 진심으로 응대를 해주세요. 그런 거일수록 우리한테 클레임을 거는 고객일수록 더 진심으로 응대하고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응대를 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품의 개선점을 발견을 해야겠죠. 아까 전에 장점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제품의
단점들 또는 개선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되게 단순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라벨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뷰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어떠한 얘기는 어떠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품은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별세개를 남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지화된 언어로 우리가 스티커 부착이라도 해서 나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쑥스럽죠. 그리고 우리 SNS 같은 거 할 때 오글오글 해갖고 막 글 남기는 것도 '아 이거 어떡해. 나 너무 광고로 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냥 흘겨서라도 피드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시각적인 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귀찮더라도 쑥스럽더라도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그리고 VIP 고객 관리 전략. 구매 횟수와 금액에 따른 VIP 등급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매 횟수를 뭐 몇 번을 구매를 했다. 사실은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자주 구매하는 고객들은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골 고객들한테만 보내는 한정 메시지와 혜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러한 단골 고객들이 SNS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SNS를 타고 들어와서 팔로워가 되고 구매까지 하고 그리고 SNS에서만 대화를 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놓치지 말고 나중에는 우리가 시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체험 리뷰를 SNS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고객들로 성장을 시켜도 좋겠죠. 그리고 장기 고객 스토리 인터뷰니 콘텐츠 제작. 이거는 꿈 같은 얘기기는 해요, 사실. 고객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리뷰들을 SNS에서 만든 게 있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고객한테 인터뷰 형태로 아니면 이러한 채팅을 했었다. 고객이 이러한 만족한다는 거를 나한테 이렇게 표를 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UGC 콘텐츠 활용법. 우리 우수한 UGC 제작자에게 앰베서더 역할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수하게 이런 리뷰, 이런 그 고객이 직접 리뷰를 만든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인플루언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성장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고객을 성장을 시켜갖고 앰베서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사용 후기나 사진과 영상 꼭 반드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루틴의 실행 플랜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루에 10분 루틴이에요. 자, 일단은 브랜드 루틴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데이터 체크 무조건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할 수 있는 것들, 주간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행은 되도록이면 같은 요일에 비슷한 시간대에 올리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정기적인 프로모션 캘린더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MD 매니저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 셀러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의 프로모션 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그러한 프로모션들을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뭐 2026년에는 3월 달에는 이러한 프로모션, 4월 달에는 이러한 프로모션, 5월 달에는 이러한 프로모션 미리 캘린더를 작성을 해갖고 예산도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사용할 건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효과가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질 건지 이러한 부분도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콘텐츠 제작팀이면 콘텐츠 제작팀 예를 들어 당장 팀을 못 만든다고 하면은 외주 업체라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협업사 및 파트너십 관리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선화. 우리가 만드는 이 콘텐츠들 지금은 귀찮을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똑같은 패턴들 우리가 걸어온 하나의 고집으로 브랜드 스토리와 가치를 정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고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꺾이지 않는 중꺾마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리텐션 전략으로 재구매율을 향상을 시켜야 돼요. 대부분이 우리 뭐 큐텐 재팬이라든지 외부에서 광고 마케팅을 하고 나면은 이것만 믿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사람들을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다 놓칩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다음에 볼거리 그리고 구매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컨텐츠들을. 그리고 더 나은 가격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는 뭐 세트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이게 리셀러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마상 우리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브랜드사 운영 입장에서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가품 이슈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또는 가품도 있지만 카피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특허가 있다면 특허에 관련된 것들, 디자인이 있다면은 디자인 특허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잘 키워놓고서 문제되는 이러한 상황이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중소기업이 마스크팩을 만들었는데 이게 올리브영이 이렇게 뭐 약간 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갖고 중소기업 제품이 조금 힘들어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하나만 달라도 우리가 새로운 이러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상품 등록, 디자인 등록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창조적으로 만든 아이디어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러한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셀러들이 카피할 수 없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루틴. 자, 데이터 체크. 3분 동안 못하기는 할 거예요. 30분이라고 잡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날 매출 데이터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트래픽 증감. 어제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나. 물론 전날 데이터 거예요. 그가 전전날 거와 전날 거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볼 거면은 상품조회 수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갖고 오늘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우선순위로. 자, 그리고 고객 관리, CS, 메시지가 온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체크를 하고 클레임이 들어온 게 있다면 클레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보다도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수정할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하루도 내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제와는 다른 수정할 사항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선정을 하고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거 우선 처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 뚝딱 생각을 했다라고 뚝딱 나오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만드는데 꽤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도 검토를 해야 되고 촬영을 직접 가볍게 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지 않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SNS 같은 데에서는 조금 가볍게 올려도 되지만 우리가 유튜브 페이지라든지 공식 페이지에서는 조금은 전문성이 보이게끔 하는 것도 고객의 신뢰 기반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간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월요일에 화요일 날에는 주간 데이터를 분석, 전주에 어떤 거를 했는지 분석을 해주고요. 화요일 날에는 상품 관리, 신규 상품 한 개, 두 개 정도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신규 상품 하나, 두 개 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요. 세트 구성이나 이벤트 페이지를 만드는 구성을 해보셔야 돼요. 한 달에 한 개도 괜찮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 만한 구성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고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리뉴얼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고객 소통.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단골 고객들한테 적어도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메가 할인이 시작되기 전에 소식을 전달해 주면 좋겠죠. 우리 브랜드사에서 이번 메가 할인 때는 이걸 구매하면 우리가 브러쉬를 하나 더 드릴게요. 또는 머리끈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뭔가를 일단은 처음에는 당근을 막 줘야 돼요. 물론 이제 고객한테 채찍을 주진 않겠지만 당근을 줘가면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을 조금 우리 스토어로 유입이 더 될 수 있도록 꼬셔야 되겠죠. 그만큼 매력적으로 고객이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서 주말, 주간 성과를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이게 돼야지 다시 월요일 날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우리가 루틴 있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리셀러와 브랜드사의 루틴을 비교해서 보면은 리셀러의 루틴의 목표는 단기 매출 극대화 중심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이슈 트렌드를 캐치하고 그 이슈되는 상품들을 빠르게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고객의 니즈가 있을 때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거에 극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 회전율과 마진 관리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뷰티에서 잘 못했는데 내 팔다 보니까 내 머리끈, 팔찌, 귀걸이에 조금 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뷰티는 내려놓고 이런 무브라든지 액세서리 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상품군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브랜드사의 루틴을 보면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팔고 이슈가 끝나면 그 제품의 생명력을 다할 수 있지만 브랜드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는 이러한 루틴을 만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발적인 이러한 이제 팔로워들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단발적인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 리셀러의 입장이라면은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고객 충성도와 재구매율 관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어떠한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고객들이 줄 서서라도 다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과 팬덤 형성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내가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을 제조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최소가 광고를 하는데 저는 30-40% 이상을 쏟아야지만 좀 어느 정도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생산한 제품의 절반 이상은 마케팅에 쏟아야 되고 콘텐츠 제작에 쏟아야지 고객들한테 조금씩 인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브랜드 성장의 스토리 라인을 보면은 창업의 초기 단계에는 시장의 적합성과 검증을 아마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 고객층 파악 및 데이터를 수집해 가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해도 되는지 우선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기본 운영 루틴을 수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기에 돌입을 합니다. 대부분이 한 1년 차 정도가 되면은 성장기에 많이 돌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와 관심과 경험과 재구매와 팬덤이 생기는 이 흐름의 루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지를 시키는 게 똑같은 컨텐츠, 우리 브랜드사의 톤 앤 매너와 이루고 가지고 있는 태그들,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인지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떴네? 클릭해서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클릭을 했는데 한번 써볼까? 이거 나한테도 맞을 것 같은데 경험을 했어요. 만족하게 되면은 그다음번에 이걸 다 썼을 때 다시 재구매가 됩니다. 또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름 옷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가을이 됐을 때도 이 옷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일단 신뢰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사이즈만 맞는다면은 재구매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다음부터 또 가을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때부터는 팬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상품군의 확립 및 라인업을 확장을 해야지 조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2년 차쯤 됐을 때 거의 성숙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교하게 만들고 일관된 톤 앤 매너와 비주얼 확립.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핑크색 톤이 약간 주력이다. 케이스도 핑크색이고 뭐 이렇게 여성 공주한 거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어떠한 브랜드를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떠한 컬러가 딱 생각이 나죠. 예를 들어 지금 뷰티 브랜드 중에서 VT를 생각하면 초록색이 제일 많이 생각날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성숙기를 거쳐서 좀 충청 고객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때부터는 커뮤니티라든지 외부 SNS에서도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소식에 하트를 누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차쯤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판가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장기의 비전을 보면은 멀티 채널 전략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큐텐즈펜에서는 이제 안정화를 가져가는 매출과 마케팅이 있다면은 다른 국가로서도 확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승인 인증 관련한 사항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인증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기간이 오실 거고요. 그리고 자체 플랫폼 및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해서 확장해서 온라인을 안 하는 고객까지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 성장을 키워나가야겠죠. 자, SNS별, 채널별 핵심의 KPI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얼마만큼 도달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저장을 했는지, 프로필에 얼마만큼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팔로워까지 얼마만큼 전환이 됐는지, 이러한 걸로 KPI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 시간이나 구독자 수 증가, 그리고 클릭률, 댓글 참여도, 이러한 걸로 우리가 KPI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KPI 지수가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러한 결과치를 가지고 가느냐, 잘했다, 못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료율, 공유 수, 팔로워 증가, 해시태그 참여들, 챌린지 많이 하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자, 챌린지를 할 때 우리도 챌린지를 만드는 거예요. 챌린지에다가 대신에 꼭 해시태그를 걸어서 챌린지를 해야겠죠. 여러 이제 트래픽으로 튀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콘텐츠별로 우리가 큐텐즈펜의 유입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인스타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트위터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큐텐즈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장기간 투자해도 성장이 더딘 건 본인의 문제인 건데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의 물을 다시 재정비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간의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셀러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이 1년 차까지 우리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버티신 분들이 대부분 1년 차 이후부터는 좀 메가 할인 때만이라도 안정 매출이 그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메가 할인 때도 나는 판매가 별로 없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상품이 별로 없거나. 저는 그거 아니면은 메가 할인 때 판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부재가 되어 있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 또한 컨텐츠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품의 준비와 구성, 라이브에서만 살 수 있는 특전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스크립트 안에서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혜택이 돼야 되는 거, 지금 시간에만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준비들,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뭐 식품 관련한 거라면 알레르기 관련한 유발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라이브 중에 시청자 참여 유도 및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보면은 이제 주변에 좀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이러한 질문들 막 유도해갖고 고객들한테 나도 구매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로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 감사 메시지와 선물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을 해갖고 고객들의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겠죠. 자, 시즌별 이렇게 캠페인 연간 루틴을 보면은 5월달에, 3월에서 5월 봄 시즌에서는 우리 신학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기에는 화장을 한다라고 해도 메이크업 제품들이 딱 그 고객들이 원하는 컬러들이 좀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화사한 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과 5월달쯤에 거의 신상품 론칭 및 시즌 트렌드를 반영하는 브랜드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골드위크 때 특별 프로모션을 걸어준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인 이러한 런칭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름 시즌에는 바캉스라든지 휴가철인데 생각보다 이때 여름, 가을 때쯤은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매가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빅셀러 많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름 시즌에는 대체적으로 판매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바캉스 제품들, 여름 필수템들을 캠페인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여름철에 우리가 뭐 선글라스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여름철에는 비키니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계절 맞춤형 상품, 강조 및 번들 구성을 만든 게 좋겠죠. 뭐 투명 파우치 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갖고 그 안에 선크림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른 거 여름철 화장 물에 들어가도 물에 묻어도 워터루프가 돼갖고 이게 번지지 않는 것들 이러한 걸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죠. 가을 같은 시즌에는 이제 가을 신상이나 할로윈 캠페인 그리고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이 일본의 실버워크 특별한 행사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부르기도 쉬워요. 아는 이 시즌에는 그래서 할로윈에 맞는 화장법, 할로윈에 맞는 의상, 할로윈에 맞는 맛있는 초콜릿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달에는 이제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하고 갈 때라서 캘린더 같은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기프트로 주기도 하는데 연말이나 설날 캠페인, 선물 세트 및 한정판 상품을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화장품 판매하는 뷰티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 해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 11월 달, 10월 달쯤부터 고객들한테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좀 묶음 상품, 이러한 뭔가 코프레 같은 이러한 상품들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겠죠. 세트 상품 같은 경우 랜덤 박스지만 고객이 옵션을 조금 선택을 해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시즌 캠페인 연간 루틴을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 정리 딱 이제 56분이에요. 4분 남겨놓고 딱 맞춰서 했네요. 자, 핵심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루틴을 만들어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우리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판매를 할 때도 배가 고프면은 상품을 등록하든 상품 페이지를 만들든 뭔가의 노력을 해야지 배가 채워질 거예요. 그러한 루틴을 내가 지치지 않고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1년 갑니다. 말은 쉽지만 내가 나와의 약속을 이번 생에 내가 마지막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각오를 가지고선이라도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